제가 이번 세션에서 진행할 내용은 클라우드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 수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젠다는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베리타스 인포스케일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면 그 인포스케일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내 고객 사례, 그리고 AWS 환경에서 인포스케일이 고객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그런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하는데, 클라우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여기 이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미 여기 있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이미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는요? 더 쉽죠? 그냥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트에 가셔서 웹에 접속하셔서 가입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퍼블릭은 이미 어디 멀리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IT 리소스를 하나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그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30초 정도 보시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are we down? Down. We can't be down. Marcus, check outage.com. According to them, the cloud is up, so we can't be down. They're never down. So we're up. Our cloud provider just told me that app uptime is our responsibility. So what you're saying is we're down? Yeah. Not up. Nope, the opposite.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든 되게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게 클라우드에 올리면 어플리케이션 업타임도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프라가 가동한과 별개로 어플리케이션 업타임은 고객사,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용성은 왜 중요할까요? 가용성을 저희가 이제 2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인프라 측면은 클라우드가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장애가 났다든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장애가 났다든가,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인프라의 문제가 생겼을 때 VM을 다운시켰다가 다른 곳에서 빨리 띄워준다, 이런 개념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 99.99% 이런 개념인 거죠. 하지만 서비스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 VM 중에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디에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VM은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든지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실패가 필요합니다. VM은 장애 나더라도 기업의 SL에 맞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VM에서 어디서든가 복구가 돼서 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은 계속 유지를 돼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기술 지원부서에 있었는데요. 이 고객분들이 뭔가 장애가 나서 가면 이제 고객분들 반응이 다르죠. successful failure, 그러니까 성공적인 실패. 서버가 장애가 나도 서비스가 고객분들이 기대하던 기대치 안에만 넘어갔으면 이제 다행히 웃고 계십니다. 웃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 장애가 왜 났는지 분석만 하면 되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은 사실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저희 글로벌 자료에서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좀 오래된 거죠. 보면 이제 글로벌 여러 사례에서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났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료 이외에도 잘 못 찾았는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네, AWS가 11월에 2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망가지거나 VM이 망가지거나 데이터가 날아간 건 아닌데 네트워크 문제로 접속을 못했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운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여러 개 뭐 글로벌 사례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클라우드에 자리가 났었다는 이제 몇 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AWS 이후로 이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기사의 사설을 보니 그 전까지만 해도 설마 클라우드가 장애가 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장애가 나는구나. 그럼 클라우드도 안전한 게 아닌구나라고 이제 실제로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업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업타임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아마존, 그러니까 AWS의 EC2의 사용자 계약 조건입니다. 뭐 빨간 글씨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그냥 보실 수 있는데 EC2 인스턴스,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고객은 이 컴퓨터 리소스가 장애나 뭐 회수 혹은 해지돼서 교체하는 것을 동의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장애 혹은 데이터 로스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의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데이터 보호,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은 역시 고객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하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뭘까요?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 뭐 퍼블릭에 있던 혹은 프라이빗에 있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라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SQL도 있고 팀X의 티베로 아니면 뭐 IBM의 DB2, SAP 하나 이런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물리 장비에 있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뭐 가상 VM에 있던 퍼블릭 클라우드의 EC2 인스턴스에 있던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가 어느 곳에 동작하더라도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가 날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나더라도 곧바로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옮겨가면서 가상 머신에서도 액티브의 상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DR의 조직화, 영어로 하면 오케스트레이션이죠. 그리고 유연성 있게 DR이 잘 동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로 구축할 때 클러스터가 단거리든 장거리든 혹은 성능에 의해서 확장을 하던 확장 가능한 형태의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가 나더라도 분단위 미만 혹은 분단위 정도의 RTO, 복구할 수 있는 시간만 허용된다는 거죠.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초에 그 금융 감독 규정, 제가 이게 법률 용어가 잘 입에 맞질 않아서 개정안이 올해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비록 좀 이제 금융권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좀 명시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권이 클라우드 서비스, 그게 뭐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사용할 때 어떠한 이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금융 클라우드 안정성 기준이라고 해서 데이터 보호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데이터는 어디에 위치해든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고, 서비스 장애 예방 대응이라고 해서 전산 장비의 이중화, 그리고 백업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되고,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도 있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션 어플리케이션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국내의 규정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켜라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 뭐 예를 들어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국내 규정 등을 고려해서 봤을 때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혹은 도전 과제들. 제가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는데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 코스트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가용성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는 RDS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엔진을 AWS를 제공을 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가용성을 AWS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단
비용이 들죠. 그걸 이용하려면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쓰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이제 락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다이나모 DB 혹은 엘라스틱 캐시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이제 제공하는 가용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내가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유지하려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양한 환경에서 고가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온프레미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동일하게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혹은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별다른 수정 없이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이런 솔루션을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객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베리타스 인포스케일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리타스 인포스케일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이 솔루션이고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종 플랫폼, 그리고 이기종 OS를 지원합니다. 유닉스부터 리눅스, 윈도우즈까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온프렘에 있는 물리 장비든 아니면 뭐 가상화 기술, VM웨어, 하이퍼V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스 스토리지, 그러니까 서버에 직접 연결된 인터널 디스크죠. 그다음에 센 스토리지, 센을 통해서 연결된 외장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에 또 걸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된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근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에 이르는 재복구를 위한 DR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으로 그 통합된 그리고 자동화된 GUI 툴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4가지 특징 중에서 요새 이제 대두되는 클라우드에 좀 더 특화된 기능을 보자면 이 다스 스토리지를 이용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지었는데 외장 스토리지 없는 공유 스토리지 구현입니다. 저희 용어로는 뭐 FSS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피지컬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죠. 서버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위해서 뭐 서버 2대, 센 2대, 그리고 외장 스토리지 이걸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뭐 액티브나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에 연관된 에셋은 이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 서버와 스토리지가 1대1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하시면 저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공유 스토리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 위에 공유 파일 시스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피지컬 환경과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액티브로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에서 아니면 액티브 페일오버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미러 기술은 레이드 1 미러고요. 그 다음에 이 걸친 노드들 간의 데이터가 공유되고 액티브가 액세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노드에 동시에 리드라이트가 가능합니다. 요점만 정리를 하면 인터널 디스크만으로 노드 간의 공유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게 물리 환경이든 아니면 뭐 가상 환경이든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이든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제가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용성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프라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VM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장비 2대라고 이제 구현이 되어 있으면 한쪽에서 VM이 운영되고 있을 때 VM이 장애가 나면 다른 쪽 하드웨어에 있는 하이퍼바이저에서 VM을 올려줍니다. 이건 되게 좋죠. 하지만 그동안 그 VM 위에서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수행이 돼야 될까요? 서비스는 당연히 다운되겠죠. 어디서 복구가 돼야 될까요? 혹은 이제 좀 더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VM을 2개 띄워놓고 가운데 이제 공유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한쪽 VM에서 어플리케이션 수행되고 그 VM이 장애가 났을 때 다른 쪽 VM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그쪽에서 올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이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운영이 돼야 될까요? 그럼 이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구성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만 장애가 났습니다. VM은 정상이고. 그러면 이건 누가 모니터링하고 누가 복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 가용성이란 기준은 VM에 대한 장애 복구고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장애 복구고 VM 간의 공유 스토리지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유지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OS상에서 파일을 공유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스케일은 어플리케이션 고가형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성능을 제공하는 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뭐 서버 2대에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있고 저 인포스케일 통해서 공유 스토리지, 그리고 공유 파일 시스템, 그리고 그 두 개를 조합한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액티브로 쓰실 수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액티브를 지원 안 한다. 그러면 빠른 페일오버가 가능한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가용성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혹은 성능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걸 빼먹었네요. 예, 환경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니까 당연히 VM에서도 동작 그대로 합니다. 앞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성능을 확장하고 싶고 가용성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하게 VM과 스토리지만 준비하시고 저 인포스케일 설치해서 바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노드 클러스터에서 이제 3노드를 넣어놨죠. 요약을 해서 정리해보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의 복구가 가능하고 공유 파일 시스템 통해서 액티브나 액티브 스탠바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디스크만 이용해서 공유 스토리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에 클러스터를 확장해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성능을 향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의 또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 사이트 A에 VM과 스토리지 구축하고 사이트 B에 또 VM과 스토리지 구축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고객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이 사이의 네트워크 밴드를 리스폰스 타임 혹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충분히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시면 이 원격지 간에도 공유 스토리지, 공유 파일 시스템,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 양쪽을 액티브로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액티브 스탠바이도 가능하고요. 요점을 정리하면 원격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에 액티브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혹은 패스트 페일오버, 빠른 페일오버도 가능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앞서 저희 그 APJ 프랙티스 리더인 쿠날이 설명한 이제 글로벌 사례 말고 국내 사례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A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고요. 이 고객분께서는 VM웨어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구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VM들이 이제 구동을 하겠죠. 그리고 특정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은 저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기존의 온프레임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공유 스토리지를 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유 파일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복구 기능을 이용해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가형성을 구성하셨습니다. 이 고객분께서는 이제 오픈DB 소스를 많이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객분들이 좀 더 잘 사용하시는 게 자동화된 배포 기능을 통해서 손쉬운 설치를 구현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의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오픈DB 소스를 뭘 고르고 저희 클러스터를 고르면 자동으로 배포 설치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고객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 사례는 이 고객분께서는 누타닉스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앞 사례와는 좀 다르게 원격지 간에 구성을 하셨고요. 각각의 이제 그 VM들,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서 VM들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역시 이제 고가형성이 필요하니까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원격지 간에 그 고가형성 클러스터링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 역시 앞과 동일하게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온프레임 환경과 동일한 공유 스토리지를 구성하셨고, 공유 파일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가형성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께서는 이제 커머셜 DB, 상용 DB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지 간에, 제가 거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원격지 간에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원격지 간의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환경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저 인포스케일이 어떤 특징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가용성을 얘기하기 전에 좀 안 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뭐 VM하고 스토리지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라고 하면 이제 서버를 이중화해야 되는데, 이중화하려면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양쪽 서버에서. 그래야 한쪽에서 죽어도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그 스토리지 하나가 양쪽 노드에서 동시에 보는 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상 1대1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위해서 이중화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데이터는 어떻게 복제를 하거나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혹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제가 맨 앞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VM을 통해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서버에 대한 스냅샷을 떠두면 뭐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났다, 혹은 VM이 장애가 났을 때 스냅샷을 통해서 스토리지와 VM을 복구할 수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동일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운영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과연 이 스냅샷을 통한 복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0분 이상,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도전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공유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가용성인 부분은 스냅샷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필요한 게 앞과도 동일하게 되겠죠. 앞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공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인포스케일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기능을 제공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VM 2대, 디스크 2대가 있으면 이 사이에 공유 스토리지, 공유 파일 시스템,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 갖고 이제 저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서울 리전이 통째로 접근이 안 됐죠. 서버는 안 죽었지만 접근을 못한 거는 우리 고객분들에게 다운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사가 막 나왔던 게 다른 리전의 DR을 구축했으면 뭐 전환해서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하면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 이제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리전의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을 때, 이 사이에 네트워크, IP 통신망만 구성을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복제의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울에서 싱가포르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블록 단위도 가능하고요. 파일 시스템 단위도 가능하고 압축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화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비동기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고객의 RTO, RPO에 맞는 수준을 정할 수 있고요. 그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양쪽 리전에서. 그러면 저희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원격 클러스터링 기능을 통해서 서울 리전에서 싱가포르 리전로, 그거를 장애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의 선택에 따라 수동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데이터 복제 기능을 통해서 서로 다른 리전 간에 이제 DR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AWS를 이미 뭐 쓰고 있는데 굳이 꼭 리전을 복제해야 되나? 나는 그냥 데이터가 다 서울에 있고 싶고 그냥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용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애저에 이제 동일하게 저희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때 하나씩만 놓으셔도 됩니다. DR이니까. 그리고 저희 인포스케일만 설치하시면 이 사이에 이제 네트워크만 구성하시면 되겠죠. VPN이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복제 기능으로 그대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원격 클러스터 기능으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상관없고요. 저 인포스케일만 있으시면 설치를 하면 이게 모두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DR이 가능하고, 그게 프라이빗이든 그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과 퍼블릭 간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기존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물리 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DR을 전환하고 싶다, 혹은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 인포스케일로도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만약 저 인포스케일을 설치해서 구성하고 계시면 앞과 아주 동일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를 하나 선택하셔서
동일하게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축하시거나 혹은 DR용이니까 하나만 구축하셔서 인포스케일 설치하시고 이 사이에 뭐 VPN망이나 AWS 같은 경우면 뭐 다이렉트 커넥션을 이용하셔서 IP 통신망만 구현하시면 저희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데이터가 복제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되고 역시 클러스터, 원격 클러스터 옵션을 통해서 DR 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주요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모두 가능하고요.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DR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고객 사례가 아직 하나 정도 있는데 애저에 이제 구현을 하셨습니다. 애저에도 이제 스토리지는 공유 스토리지가 제공하지 않으니까 애저에서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를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공유 파일 시스템,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 구현하셨고요. 이 위에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만 올린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세트를 이제 올리셨고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례를 요점을 두 개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공유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공유 스토리지 환경을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앞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례와 동일하게 공유 파일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복구 기능을 이용해서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가형성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 역시 이제 커머셜 DB를 사용하셨고요. 상용 DB를 온프레미스 애저, 아니 온프레미스가 아니죠.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인포스케일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이제 AWS에서 좀 더 특화된 기능이 뭐가 없을까? 제가 요새 이제 저 AWS 코리아와 인포스케일,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넷백업 관련해서 이제 데모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 구현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AWS에서 그 경쟁사 대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EC2 그리고 EBS 블록 스토리지 간의 고가형성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베일러빌리티 존 안에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게 서로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에도 가능합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존 A, 어베일러빌리티 존 B. 지금 이제 서울에도 어베일러빌리티 존 C까지 3개가 나왔죠. 서로 다른 가용 영역 사이에 고가형성 클러스터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이제 저희 테크플렉스 리즌 쿠날이 이제 얘기한 것도 있는데 리전 간의 DR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AWS 클라우드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DR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크로스 이제 가용 영역에 대한 아키텍처의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직접 이제 이 인포스케일을 설치하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작성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라우팅 테이블, IP,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 아니면 라우트 53이라는 DNS 이런 그리고 이 EBS에 대한 어태치, 디태치 이런 기능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구현하지 않고 저희 인포스케일이 에이전트를 제공해서 다 자동으로 혹시 붙이고 떨어지고 넘어가고 뭐 자동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다 수동으로 언제 일일이 설치하고 있나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AWS의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저 인포스케일 치시면은 자동으로 설치하는 이제 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시면 되게 손쉽게 최대 8노드까지 자동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아마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뭐 이게 이 서비스가 어떤 걸 이용하는지 여기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뭔지 이 정도의 정보만 이제 넣으시고 몇 번 클릭을 스토리지도 고르고 몇 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구현한 그 고가형성 클러스터가 이제 구성이 되고 올라오게 됩니다. 한 20분 정도? 온프레미스에서 이중화를 구현하는 몇 주, 몇 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구현이 되면 접속하셔서 구체적인 구성만 몇 번 더 하시고 이 위에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전달 내용이 많아서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인 겁니다. 좀 이제 요약을 해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저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고가형성도 저 인포스케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게 물리 환경이든 혹은 가상 환경이든 혹은 클라우드 환경이든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환경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든 역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포스케일 제품이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진 혹은 새로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이미 뭐 국외 사례는 뭐 굳이 저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국내 사례만 갖고 왔는데 국내의 많은 고객사, 뭐 제조, 금융, 통신사, 공공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고가형성을 위해서 저희 인포스케일 제품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뭐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물리장부에 사용하고 계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고가형성을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가형성을 충분히 보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이 향후에 여기 계신 이제 고객분들이 앞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내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클라우드 여행을 시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 세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